여기서 이렇게 차이가 나다니. 윤석열은 이제 어떡하나요? 윤석열 오른팔 김기현이 아주 다급했나 봅니다. 표가 떨어지는 걸 체감하고 윤석열이 끝까지 삽질하는 걸 보고 있자니 아주 다급할 수밖에 없죠. 뜬금없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아예 판도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민주당이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넘어서 아예 광역시도에서 읍면동 전체를 포함한 행정체제 개편을 제안해버린 겁니다. 김기현보다 더 큰 제안을 해버린 건데 이게 훨씬 이슈가 큰 상황입니다. 국힘이 서울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죠. 민주당은 아예 이런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균형 발전과 미래 사회 대비 이야기로 연결지었습니다. 이전부터 부울경 지역, 호남권 등 지역 균형 발전과 미래 사회를 대비해서 메가시티를 주장해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행정체계까지 아예 싹 개편하는 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이나 국힘처럼 상대 당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아예 행정대개혁을 두고 여당과 협의해 볼 생각이 있다는 말까지 해버렸습니다. 윤석열이나 김기현보다 훨씬 정치적인 수가 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김포시에 한정한 제한적인 서울 편입 방안은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거든요. 홍익표 원내대표가 직접 밝혔는데 충분한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의견 수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그냥 일단 던진 것이라고 지적했고요. 이어 정략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적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누가 봐도 표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니까 뒤늦게 둔 얕은 수인 게 보인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렇지 않나요? 평소에는 민생에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윤석열이 시정연설을 전후로 맥을 못 추고 있고 당은 내분까지 벌어진 데다 최근에는 보선까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이러니까 갑자기 들고 일어난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포 시민들 의견은 들어봤나요? 김포시만 이렇게 된다면 서울시가 된다는 건데 세입자들은 분명 반발할 것이고 건물주들은 환호하겠죠. 당장 김포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 본 것도 아니고 김포만 받게 되면 여당에서 나오는 얘기가 과천, 의왕, 광명, 남양주 이런 곳들도 다 나오는데 서울시로 모두 편입해버릴 건가요? 지역 주민들 의견은 의견도 아닌 거죠? 대통령이라는 인간은 시정연설에서 세수 부족 사태나 경제 실패, 민생 파탄에 대해 사과나 국정기조 전환 없이 오로지 변명과 자기 합리화로 일관하기 바쁘고 민심 앞에 그 어떠한 태도 변화도 없습니다. 고금리가 문제라면서 은행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그 비서실장은 가계부채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금리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는 좌충우돌과 관치금융 시도로 시장과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고 국민들이 어떠한 것을 어려워하는지 힘들어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 전혀 공감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본인들을 지지해달라는 것도 너무 뻔뻔한 태도가 아닐 수 없고 뭘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서울시 편입이라는 포퓰리즘 정책까지 끌고 들어오고 정작 제대로 된 계획이나 대책은 그 어떠한 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의 여당 대표까지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권력의 힘이 그렇게나 대단했나요? 지금 이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수두룩합니다. 민생 경제뿐 아니라 국민 세금을 이용해서 대통령 일가가 이익을 취하려던 사건, 양평 고속도로 카르텔은 대체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법원에서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군청 공무원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제명당한 민주당 소속 군의원이 있었습니다. 국힘의 주장으로 이렇게까지 된 건데 해당 군의원이 제명 무효를 주장하면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수원지법이 민주당 여현정 전 양평군 의원이 지난달 18일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재판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제명 결의로 여 전 의원 등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덕에 여현정 전 군의원의 징계 결의 효력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됩니다. 양평군의회는 국힘 의원들이 대부분입니다. 당시에 비공개로 본 회의를 열어서 여현정 전 의원한테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 처분을 내린 바 있죠. 명분은 지금 다시 살펴봐도 너무 웃깁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서 양평군청 공무원과의 대화 내용을 녹취한 뒤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했는데 이걸 문제 삼았거든요. 자신들이 떳떳하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될 것들인데 어떻게든 무언가 숨기고 싶은 게 있었다는 거죠. 공개된 대화 내용의 중심은 이런 거였죠. 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에 공흥지구 특혜 의혹 등과 연루돼 있던 양평군 도시건설국장이 관여돼 있다는 내용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양평군의회 소속 국힘의원들이 여현정 전 의원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징계안을 본 회의에서 통과시킨 겁니다.
도대체 국민들을 위해 녹취록을 공개한 행위가 어떻게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명분으로 징계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수당의 횡포에 의한 부당한 제명 통보이자 의회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로 볼 수 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한편 현 정부가 본인들이 벌인 일에 대해 후폭풍을 맞고 있는 건 이곳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거든요. 윤석열이 억지로 지목하려던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뒤 아직까지도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가부에 장관이 없는 상태고 여가부는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애초에 윤석열의 대선 공약으로 폐지 논란에 휩싸인 상태일 뿐 아니라 현 정부 들어 잼머리 파행 책임이 있는 데다 여기에는 김현숙 장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최악이라는 거죠. 아무도 여가부 장관을 임명해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윤석열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웃긴 건 장관도 없는 상황에 내년도 여가부 정책 홍보 예산으로 4억 6천만 원이나 책정했다는 것이죠. 정책 인지도, 부처 호감도 제고, 이런 목표로 4억 6천만 원을 책정했다고 하는데 그 전에 잘못된 일에 대한 책임부터 지는 게 맞지 않나요? 대통령은 부처를 폐지하겠다고 하고 해당 부처는 예산을 4억 6천만 원이나 편성하고 대체 뭐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정부 부처 사이에는 소통이라는 게 없는 겁니까? 자기들끼리의 의사소통도 개판인데 무슨 자신감으로 민생을 운운하고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건데요? 정부가 그간 쌓아 올린 모든 여성 정책마저 무너뜨리고 있는데 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이겁니다. 상황이 계속 이대로 가면 저는 너무 좋습니다. 국힘은 내년 총선에서 아주 높은 확률로 참패를 할 거고 백석도 얻기가 힘들 겁니다. 애초에 윤석열부터가 아무런 감도 없고 철학도 없고 방향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김기현이라는 사람을 여당 대표로 앉혀놨습니다. 김기현 지도부 자체도 감도 없고 그 어떠한 대처 능력과 추진력도 없습니다. 이 정도면 보수 텃밭인 지역에 가도 민주당이 이길 수 있을 정도고 이걸 증명하듯 이미 보수 텃밭에서의 윤석열과 여당 지지율이 심각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보수 지역에서도 의석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위기가 찾아왔는데도 정신을 못 차린다면 국민들 입장에선 너무 좋은 것이죠. 어차피 이런 정치인들이나 대통령한테 세금을 주기도 아까웠는데 의석 수가 줄어들면 너무 좋습니다. 이미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쓴맛을 보고도 똑같습니다. 민주당이 현재 거대 야당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 21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건 더 이상 표를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국힘 전체 의석 수가 111석입니다. 여기서 수도권 의석 수가 17석이고요. 수도권은 이미 강서구에서도 패배를 맞이했고 수도권 선거만 지더라도 100석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민주당이 오히려 보수 텃밭 지역을 공략할 수도 있고 대구 출신 민주당 의원과 포항 출신 민주당 의원들을 내세울 수도 있는 겁니다. 권칠승, 강선우, 이재정, 조응천, 이철희, 표창원 모두 국힘 의원들보다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국힘 측은 김기현 체제 이후 이름 없는 정치인들, 능력 없는 정치인들이 국힘을 장악하고 있어서 이미 인물 인지도 싸움에서도 밀려난다는 겁니다. 착각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 사람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윤석열을 비롯한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패배할 일만 남았습니다. 탄핵 절차, 윤석열이 그렇게 하라고 했던데 진짜 현실로 만들어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